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오늘 여론조사 이걸 제가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7일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대선 오자구도 가상 대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만약에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출마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느냐, 표가. 한덕수 25%, 김문수 13%, 나와서 합치면 38%, 이재명 4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이거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한동훈 16%, 홍준표도 16%. 그래서 합치면 41%, 이재명 42%. 거의 근접한다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거죠. 붙어볼 만하다. 이 소리입니다. 붙어볼 만하다. 자, 그런데 아시아투데이 이거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더니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했더니 1위가 김문수입니다. 31, 홍준표 23, 한동훈 23. 뭐 이렇게 해서 1등, 2등 이렇게 김문수, 홍준표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 이거예요. 연령별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이 첫 줄이 김문수고 두 번째 줄이 홍준표입니다. 첫 줄에 보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30대에는 10대, 20대, 10, 20, 30에서는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16%, 23%. 70세 이상에 가면은 41%로 압도적이죠.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10, 20, 30 세대에서 다 인기가 있어요. 34, 32, 27. 근데 70세 이상에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제가 김문수 후보 출정식, 홍준표 후보 출정식 다 가봤거든요. 제가 김문수 후보 출정식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우파당을 지지했던 60, 70, 80이 김문수 출정식한테 왕창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 출정식에는 60, 70, 80보다는 뭐 그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좀 중년 2030은 이제 선택적으로 온 거고 거기보다는 지지하는 그 연령층이 좀 낮았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출정식 할 때. 온 사람들 쭉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7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가령 70대 10명 찼으면은 20대에도 10명을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 70, 80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왜 내한테는 전화 안 오지 이러잖아요. 왜? 이미 다 차서 그렇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원이 다 전화해서 나이 물어보고 해가지고 다 차면 이제 더 이상 그 연령대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10, 20, 30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10, 20, 30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10, 20, 30이 홍준표 후보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막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 또 홍준표 후보 가서 막 하는 분들은 또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약간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YTN 보도된 겁니다. 후보별 가상 대결 여론조사 해봤어요. 4월 24일 방송입니다. 이재명하고 이제 그 양자 대결 쉽게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오른편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일단 한덕수 30. 그 다음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29. 그 다음이 누구냐? 김문수 27. 그 다음이 누구냐? 한동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빼면 홍준표 후보가 1등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편견이나 바이어스를 약간 제거하고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걸 다 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좀 흐름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흐름이. 아, 대충 어떤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표시문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YTN 보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SNS에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이걸 보니까 4월 25일, 28일 이틀간 조사를 했대요. 전국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러니까 사자 토론하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홍준표 26.3, 김문수 25.7, 한동훈 20.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쭉 이 세 가지의 여론조사를 보세요. 아시아투데이는 이건 적합도입니다. 적합도.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후보로 좋을까요? 이 적합도고. 요건 실제로 양자 대결하면 어떻게 나올까? 실제로. 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한덕수하고 홍준표를 합치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요것도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합치면 38, 한덕수와 홍준표를 합치면 41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덕수와 홍준표를 합쳤을 때는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42인데 진보당에 한 2% 더 간다 이거예요. 한동훈이가 합하면 진보당이 1%밖에 안 간다. 그래서 요런 걸로 보면은 어떤 조합이 유리할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39, 민주 40, 골든크로스 눈앞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연령대별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1차가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서울구치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월 7일이죠. 3월 7일이면 10차니까 여기죠. 3월 10일 10차에서는 구속 취소돼서 또 관저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45, 46 막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 심판, 그러니까 내려진 게 그 4월 4일이잖아요. 4월 4일. 그러니까 4월 4일이 어디 갔냐. 요거죠, 그죠? 14차. 14차는 뚝 떨어지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또 역전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의 추이를 쭉 빨간 그래프를 이 추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되고 서울구치소에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죠. 46%까지 올라갔네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뭐 52%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4월 4일 파면 선거 받고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4월 말 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통계는 어느 한 시점에 통계를 가지고 결론 낼 수는 없죠. 쭉 한 그래도 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떤 그 통계가 나타내는 추이, 어떤 민심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통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별로 좀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겠다. 사심 없는 단일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본인은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덕수 대행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지금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다. 자, 그 다음 홍준표 후보. 최종 후보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토론 후에 국민 경선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근데 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그냥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 이거죠, 그죠? 아주 총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강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단일화 토론 2번 하고 원샷 여론조사에서 국민 경선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홍준표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죠?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본인이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때려잡을 수 있으면은 흔쾌히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 홍준표 후보는 뭘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총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이거는 제가 내피셜입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토대로 한 저희 내피셜입니다. 저희 전망입니다. 저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한다 하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무소속 후보가 되어 있겠죠. 만나서 자, 우리 토론회 한번 합시다.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둘이 협상을 하겠죠. 두 분이서 하고 토론회 한 다음에 자, 국민 여론조사 합시다. 자, 그럼 만약에 한덕수 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든지 표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 홍준표 후보는 깔끔하게 한덕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밀겠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밀고 간 본인은 뭐냐? 본인은 그냥 초야에 묻히느냐? 그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한덕수 후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한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표방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 전문가 대미 통이니까 관세 전쟁이라든지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 매진해 주세요. 즉 외교, 안보, 통일, 경제 통상 이걸 한덕수 대통령 후보가 책임진다. 그럼 홍준표 후보는 뭐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딜을 할 겁니다. 내치, 대한민국 내치를 정권을 내한테 달라.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방원 같은 태종 이방원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랬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건 국가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하고 싶다. 태종 이방원의 역할을 하겠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국가를 대개조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에 동의해서 외교, 국방, 대미 통상 이런 걸 전담해주고 나머지 모든 내치는 홍준표 내각 총리가 한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야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왜?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동안 말한 걸 잘 들어보면은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를 깔끔하게 원샷 경선해서 역할 분담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에게 더 국민들의 지지가 나오면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럼 빠지느냐? 아니죠. 역할 분담을 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외치 전담 대통령, 내치 책임 총리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덕수, 홍준표 이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칩시다.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스타일이 비슷해요. 어떤 스타일? 꼿꼿하잖아요. 선비 같은 사람들이죠. 선비 같은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장점이 있죠. 근데 선비 같은 사람이 두 명 만나면 그거 잘 될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일종의 좀 비유를 하자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분은 고고한 학처럼 그런 이미지잖아요. 공직자였고 크게 탈 없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고 홍준표 후보 제가 느끼기에는 홍준표 후보는 호랑입니다. 때려잡는 거 이거 인생 여정이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왔어요. 강력부 검사하면서 깡패들 때려잡고 특수부 가서 또 하다가 자기 선배 검사장 날려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이 두 마리 있는 거하고 학과 호랑이가 합치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의 조합이 어울릴까? 저는 그림이 딱 들어옵니다. 아하. 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학 두 쌍을 이렇게 딱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학 호랑이를 붙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반란개미니까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4월 그러니까 29일 날 이제 오는 화요일 저녁에
1등, 2등이 누가 올라가는지 보시죠. 이건 오늘 뭐 투표하신 분도 있고, 저는 그림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 두 쌍, 학과 호랑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죠.